캠퍼스 커플에서 청와대 커플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홍은동 사저를 떠나서 드디어 청와대 관저에 입주했습니다. 이삿짐은 중역박스 10개 정도로 매우 간소하고 소박했다고 하는데 대통령 대회는 홍은동을 떠나는 날까지 시민들과 친밀한 스킨십을 이어갔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부부의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시죠? 그 사람 안사람 되는 김성숙입니다. 첫 키스는 언제 하셨습니까? 만난 지 얼마 만에 남편분이 지금 자연스러운 시기에 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캠퍼스 커플부터 청와대 커플까지 가는 과정을 저희가 간단하게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첫 번째 오늘 드릴 말씀은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홍은동 사저에서 청와대 관저를 입주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출퇴근을 이제는 잠시 준비가 안 됐다는 그 이유 때문에 홍은동에서 했었죠. 당선 직후부터. 그런데 이제부터는 청와대에서 바로바로 할 수가 있게 됐겠습니다. 이사를 마쳤는데요.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이삿짐이 소소했다고 해요. 10박스 정도 남짓하는 그런 짐이었고 또 직접 본인이 짐을 옮기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말 그대로 부부가 함께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청와대 커플, 영부인을 만난 것도 4년 만이라서 국민들이 거는 기대나 관심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 지난 정권 때는 영부인 이런 얘기를 못 했습니다. 네. 뭐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은 대통령의 가족 얘기가 어쩌면 뭐 모든 보도를 좀 많이 알고 있거든요. 친절한 정숙 씨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네. 김정숙 여사가.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주목이 되지만 김정숙 여사도 많이 주목이 되고요. 또 이제 보면 계속 웃는 모습이 문재인 대통령은 약간 좀 근엄하면서 엄한 모습이 좀 보이는데 예. 김정수 여사는 항상 웃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음양의 조화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음양의 조화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밝아 보입니다. 네. 어제 이사를 마쳤죠.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이사가 이어졌다고 하는데 현장에 있었던 카메라는 이런 모습을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외모가 한 번씩 보러 온다니까. 추운데 애 기다리지 말고 어서 가세요. 날 추워서 감기 걸리겠습니다. 아니, 저런 장면도 사실은 뭐 이사하는 장면 저희가 처음 본 장면이잖아요. 대통령께 사저에서 떠나서 이렇게 짐을 싸가지고 영부인들이 이렇게 이사하는 그런 모습들. 저런 모습들 사실은 되게 평범한 모습인데 저희가 그동안 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저런 모습에 눈길이 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 모습을 보니까 좀 관저로 들어가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관저는 청와대 경내에 있기 때문에 경호나 그 보안에는 굉장히 이제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시민들이 출퇴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대통령 또는 대통령 이 가족의 이 생활의 모습을 좀 엿볼 수 있는 이 며칠이었는데 네.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기 어려운 점은 좀 안타까운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저는 어제요, 김정숙 여사가 이사를 할 때 본인의 그 짐을 돌돌돌 가지고 내려와서 운전석에 직접 이렇게 옮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미지도 이제 정치라는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미셸 오바마 여사도 본인이 이사를 할 때 직접 짐을 옮기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이 됐었거든요. 이런 어떤 대중적인 대중성 이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한 걸까요? 뭐 연출했으면 참모들이 탁월한 거고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두 분 성품이 연출할 분 같지는 않고 네.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너무나 비정상적인 모습이 정상적인 것처럼 예. 비상식적인 모습이 상식적인 것처럼 비쳤다가 저런 일상의 소소한 모습을 가진 대통령을 보니까 아마 그 받아들인 장면이 충격적이어서 그러는데 네.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미 정상들이 셀카를 찍고 수민들과 함께 그 맥주를 마시고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그런 그 국가 지도자의 모습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그 여사의 저런 모습 속에서 국민과 호흡하는 소소한 일상을 우리가 나누는 우리가 다를 바 없는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서 뒤늦지만 아주 반가운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사진, 어제 그 이사하는 날 본인의 어떤 억울한 사정을 말씀드리러 와서 그 라면 대접 받을 뻔했다는 그 그렇죠. 신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사실은 뭐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 되고 영분이 되면 청와대에 많은 민원들이 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인의 민원만 들어줘서 예. 이게 문제였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이런 억울한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본인이 민원을 뭐 해결하기보다는 좀 예. 들어주는 것 자체. 이것만으로도 들어주는 사실은 것 자체. 마음이 풀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다들 뭐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 어디 가서 이야기해라. 뭐 예, 예. 부처로 가서 이야기해라. 신문고에 올려라. 뭐 이런 식으로만 하고 또 직접 이렇게 경청하는 모습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분도 보니까 이제 원래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하셨던 분인데 예. 어떤 개발과 관련해서 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제 수차례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도저히 뭐 들어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전날 또 아침에 와서 이제 소리를 치면서 이제 이야기했더니 이제 김정수 여사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서 네. 그러니까 한참 이야기하는 도중에 자기가 아침부터 밥을 안 먹어서 너무 배가 고프다는 이야기를 네. 했답니다. 네. 그랬더니 그러면 밥 먹고 하자, 라면 먹고 하자 그래서 이제 직접 올라가서 이 컵라면을 본인도 이제 갑자기 여사가 자기 집에 올라가니까 좀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는 못 뜨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컵라면 예. 주는 걸 받아와서 자기는 오늘 이걸로 다 끝났다 모든 게. 아. 왜냐하면 이제 자기는 다 이야기했고 예. 또 영부인이 다 들어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컵라면까지 먹었기 때문에 모든 그렇죠. 자기는 어떤 이게 풀렸다 그렇게 네. 돌아가는 모습을 이제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그 민원을 대하는 어떤 그 모습 자체가 현명했다는 평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줄까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가 아니라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오셨으니까 이렇게 배고프면 같이 라면이라도 하시죠. 이런 부분이 영군으로서의 어떤 본분을 다했다는 이런 평가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휴일을 또 대통령 내와 함께하는 또 다른 식구들이 있죠. 바로 그 유명한 반려견 마루입니다. 저희 지난번에 뉴스뱅크에서도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우리 마루라고 해달라. 애완견이 아니라 이렇게 마루에 대해서 굉장히 큰 애정을 나타냈었던 그 반려견 마루가 청와대에 입성했고요. 반려견이 아니라 함께하는 고양이 반려묘죠. 찡찡이가 있는데요. 이 찡찡이는 제가 조금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직접 한 30분 전에 소식을 올렸습니다. 청와대에 같이 입성했다고요. 그리고 유기견 토리도 함께 할 예정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바로 지금 화면 속에 보이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본인의 트위터, SNS에 올렸습니다. 찡찡이 입주했고요. 근데 걱정이 생긴다. 이 새끼 5마리를 키우고 있는 이 장소가 있는데 찡찡이가 때때로 새를 잡아와서 저를 기겁하게 했는데 혹시라도 새끼 5마리 키우고 있는 이 또 다른 딱새에게 좀 민폐를 끼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모습도 SNS에 대통령이 직접 글을 쓰는데 그 내용은 사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예. 뭐 개 얘기고 고양이 얘기거든요. 네. 이런 모습이 어쩌면 소소한 얘기인데 이제껏 못 봤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신선하다. 신선하고 네. 되게 좋게 다가오는 모습인데 우리 예전에 동아일보에서 한번 인터뷰를 했었죠. 가족을 다 구하고 맞습니다. 누구를 할 거냐 했을 때 마루 얘기를 했어요. 마루. 우리 반려견 내고 우리 마루는 가족이기 때문에 마루를 꼭 구하겠다. 네. 우리 집이 불이 났을 때 그 얘기도 했었어요. 뭐 좀 힘들고 이러면 마루랑 껴안고 대화를 많이 나눴다고 네. 얘기를 했었는데 마루뿐만 아니라 찡찡이도 마찬가지로 양상에 있는 반려묘인데요. 찡찡이나 마루 또 토리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강아지나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 박 전 대통령의 네. 희망이 새로미도 네. 좀 가능하면 내가 좀 해고 싶었는데 그래요? 네. 방법이 없었다라고 오.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반려견을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 후보 시절 했던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우리 양산집에 있는 마루가 제가 며칠 만에 가면 정말로 뭐 사랑이 웃듯이 웃어요. 유기견 토리 고양이를 청와대에 꼭 맞아달라고 저기서 그랬어요. 예, 약속합니다. 예. 아니, 그런데 지금 그 두 번째 약속합니다 하면서 이제 유기견들도 들어간다, 그 청와대로 데리고 들어간다 했는데 최초로 유기견 출신 퍼스트독이 탄생했습니다. 예, 토리. 네. 토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네. 저긴 좀 이쁘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요? 얼굴 이쁘죠? 얼굴 털이 좀 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솔직히 좀 이쁜 어떤 그런 반려견은 아니고요. 특히 네. 유기견입니다. 유기견. 인데 이 유기견을 아마 유기견 최초로 청와대에 입성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의미 있다고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만약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게 강아지, 유기묘, 유기견 같은 게 있다면 청와대에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막 그 부분이 실천될 수 있을지 봐야 되겠지만 청와대 상당히 넓어요. 네. 개 좀 많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사실 저 토리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스토리가 있는 게 그래요? 왜냐하면 식용으로 이제 그 하기 바로 직전에 그래요? 아이고. 구출이 돼서 그래서 이제 좀 키우는데 이제 이 원래 처음 모양은 이 털도 시커멓고 이제 누가 아무도 이제 입양을 안 해갔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렇게 혼자 있다 보니까 아마 대통령이 이제 유기견을 이제 저걸 이제 토리를 데리고 가겠다. 네. 이래서 이제 간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약자 그리고 이제 개 중에 반려견 중에서도 사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이제 본인의 애틋한 마음들을 좀 표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유기견이나 또는 이렇게 뭐 반려묘를 이렇게 살뜰하게 챙기는 것은 그러니까 말로 대화하지 않는 말 못하는 짐승 또는 동물과도 함께 소통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이 반려견, 반려묘와의 어떤 그 교감이 말을 하는 사람으로 오게 되면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훨씬 더 소통을 잘할 수 있는 하나의 좀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런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는 모습이 이 대야 관계에서도 이 소통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까 박지훈 변호사가 잠시 언급했는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키우던 희망이야 새롬이 걔네들도 그 두 마리도 문재인 대통령 키웠으면 조금 나을 수도 있다. 이제 국민 통합이라고 할까요?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영부인 김정숙 여사에게로 가보겠습니다. 청관저 안주인은 나야나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노래 제목입니다. 나야나 핑미 2탄. 자 보시면요. 11일 날 청와대 도배 현장을 찾았다. 이사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도배 현장을 직접 찾아서 일하는 인부들에게 간식을 챙겨주면서 살뜰하게 챙겨줬다는 모습들. 이전 그래도 최소한만 수리를 했다. 왜냐하면 또 시간이 없잖아요. 급하기 때문에 최소한 어떤 벽지 같은 것만 아마 침실이랑 고기만 좀 수소했다는 것 같고요. 이건 총리 관저 사용 고려도. 최영우 소장, 이건 왜 나온 얘기죠? 총리가 원래 그 대통령이 구중궁궐 그리고 관저라는 게 그 관저 정치라 해서 대통령이 대면 보고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보고받는 이런 밀실 정치의 상징이기 때문에 청와대 구중심처에 있는 것보다는 총리공간은 저 삼청동 그 카페 골목 삼청터널 가는 길에 있는 입구에 있는 청와대 초입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좀 열린 공간으로 이동하고 싶어 했는데 아마 경호실에서 그곳이 한국의 젊은이들의 그 유명한 데이트 명소이자 지금 중국 관광객, 일본 관광객까지 몰려오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경호상의 난색을 표해서 당장 옮기지 못할 것 같은데 아마도 그 열린 청와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맞이하면서 함께 복합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 같고요. 특히 김정숙 그 여사에 대해서 친절한 정숙 씨, 유쾌한 정숙 씨에서 원래 좀 활발하고 기질이 좋기 때문에 성격이 좋아서 저렇게 간식도 챙기고 컵라면도 민원인한테 제공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오히려 위민하지 않고 여민하겠다. 왜 청와대 비서동 이름을 위민관에서 여민관으로 바꾼 게 단순하게 박근혜 정부 지우개의 문제가 아니라 위민이라는 것은 국민을 봉사의 대상, 통치의 대상으로 보는 그 대상화시키는 관점인데 여민은 더불어 함께한다는 국정운영의 동반자 주체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처럼 바로 저런 모습들도 국민과 함께 더불어 하겠다라는 모습의 그 의지의 발현이지 기질과 성격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그 국민에 대한 관점이 위민이 아니라 여민인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영분 입장에서는 이런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사를 나오면서 아주 소박한 짐만 챙겼다. 심지어 오랫동안 썼던 소파 위에 그 쿠션만 챙겨서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또 국민들한테 훈훈한 웃음을 주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유쾌한 정숙 씨, 활발한 정숙 씨라는 이런 애칭이 지나치게 활발하다, 지나치게 대외적인 어떤 행보가 또 지고지순한 어떤 영부 인상을 원하는 어떤 보수 심리에는 이것이 부합하느냐 이런 어떤 고민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서가 또 여러 가지로 나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영부인이 자신의 이미지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함께 전략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면 이제 영부인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가면 항상 한 발짝 뒤떨어서서 거기서 한복을 입고 이제 머리를 조금 숙이면서 이렇게 가는 모습. 이게 이제 우리가 전형적인 어떤 영부인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왜냐하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가족들도 선거운동에 나와서 선거운동을 하고 또 영부인도 이제 직접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고
특히 이제 우리 최근에 오바마 네. 대통령과 미셸 오바마 여사가 보여줬던 그런 모습 자체가 보면 이 사회가 다양화되고 또 어떤 성평등 차원에서 보면 분명히 또 영부인이 해야 될 일이 또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예. 약자들 위해서라는 소외계층이나 또 여성을 위해서라든지 또 대통령과의 소통 창구라든지 예.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대에 따라서 영부인의 어떤 위상과 역할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김정숙 여사의 어떤 활동 자체를 그냥 전통적인 모습에서 야, 이거 좀 너무 심하다, 뭐 과대하게 한다 이런 쪽으로 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저는 보라보는 측면도 좀 필요하다고 네. 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이제 4년여 만에 새로 맞은 영부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만났던 영부인들의 모습이 굉장히 달랐고 유영수 여사 같은 경우에는 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많이 갈리긴 하죠. 그렇지만 청와대 내 야당이라는 이런 어떤 별명까지 얻으면서 쓴소리를 했다 해서 상당히 또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이순자 여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컬러 TV가 도입이 되면서 어떤 옷 하나만 입어도 화려하게 비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또 이렇게 간섭하는 내지는 화려함을 추구하는 그런 영부인의 모습이 또 국민들한테는 좀 정서에 어긋났다는 평가를 들은 바 있고요. 이호 여사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동반자, 본인도 이제 여성운동에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가졌는데 김정숙 여사에 대한 이제 어떤 이미지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갖고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영부인들이 어떤 특정 어떤 목표를 세우고 예를 들면 뭐 멜라니아 여사 같은 경우에는 왕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가져가겠다. 뭐 미셸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사회적인 소외된 계층들의 신체적인 어떤 건강을 위해서 내가 좀 뛰어보겠다. 어떤 하나의 목표를 세우고 가거든요. 우리 영부인도 그런 어떤 하나의 목표를 세우고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릴 수 있을까요? 정체경이라고도 하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김정한 기자의 얘기에 조금 반대되는 생각을 예.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영부인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정치적으로 과잉 해석이 좀 되지 않았나. 네. 과잉 해석.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이 선출을 한 것은 대통령인 그 남편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남편의 역할과 영부인의 역할을 상당히 이제 동등하게 놓고 하다 보니까 이제 비중을 많이 뒀는데 네. 실제로 그 독일의 메르켈 총리라든지 아니면 영국 여왕의 이 부군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그 나라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메르켈이고 영국 여왕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 남편이나 또는 남편이나 또는 아내 되는 사람이 뭘 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차제에 유쾌한 그 김정숙 여사의 어떤 영부인으로서의 행보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대통령 부인이지만 다른 일반인의 이 가정의 부인과 마찬가지로 그 주말에는 남편과 함께 손잡고 장을 보러 간다든지 이런 좀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영부인 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약속을 지킬 수 있다면 훗날 역대 대통령과는 달리 국민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청와대를 떠난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겁니다.